제1부 술도가 마당을 찾아온 묘한 인연론. 독수리 술도가 마당에는 전날 밤 휘몰아쳤던 소동의 여파가 옅게 남아 있었습니다. 33회에서 마광숙과 한동석의 관계가 오씨 오영재에게 공개되면서 벌어진 난리통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오천수는 마디로서의 책임감과 형수님을 향한 복잡한 마음 그리고 자신의 기러기 아빠 현실까지 겹쳐 멘붕 직전이었고, 오흥수는 우리 형수님이 감히 나보다 먼저 재벌을 낳다니 라며 폼생폼사 자존심에 금이 가는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성적인 오범수는 이 관계가 술도가 재건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 분석이라는 복잡한 방정식 앞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으며, 순진한 오광수는 그저 어색함과 혼란스러움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한동석 회장님이 위기 상황마다 척척 해결사처럼 나서고, 마광숙 역시 마청수로서의 책임감과 동생들을 향한 애정을 잃지 않으면서 기적적으로 술도가에는 평화, 아니 임시 휴전 상태가 찾아왔습니다. 형제들은 아직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한동석 회장님의 능력과 진심, 어쩌면 돈의 힘일지도 을 아주 살짝 인정하고 더 이상 대놓고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해 끙끙 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광숙은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서 겨우 벗어나 마당 평상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 기운이 쭉 빠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살다 별꼴을 다 보네. 재벌 회장님 비위 맞추는 것도 힘든데 시동생들 비위까지 맞춰야 하니 내 팔자에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고생인가. 속으로 신세 한탄을 하는데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동석 회장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까칠함과 도도함으로 무장했던 그의 얼굴에 묘한 감상과 아련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 첫사랑을 떠올리는 사춘기 소년 같달까요? 마광숙은 저 양반 또 왜 이러시나? 사고 후유증이 심각한가? 싶어 슬쩍 옆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술도가 마당이라는 소박한 공간에 앉아있는 LX 호텔 회장님의 모습 자체가 이미 언밸런스하고 코믹한데 거기에 심오한 표정까지 더해지니 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욱하는 성격을 꾹 누르고 최대한 점잖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혹시 사고 후유증이? 그녀는 그의 몸 상태를 걱정했지만 사실은 그의 묘한 표정과 그가 내뱉을 다음 대사가 더 궁금했습니다. LX 호텔 회장님의 머릿속에는 대체 무슨 생각들이 들어있는 걸까요? 마광숙은 그의 이상 행동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술도가 공장장 고자동 아저씨와 공주실 여사의 로맨스 기류보다도 더 파악하기 힘든 오묘한 분위기였습니다. 한동석은 마광숙의 질문에도 대답 없이 아련한 눈빛으로 먼 산? 인지 아니면 술도가 대문인지 알 수 없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아득한 과거를 향하는 듯 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의 평소 위압적인 말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마치 오래된 흑백 영화의 나레이션 같기도 했습니다. 광숙씨,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묘한 인연이네요.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이야. 그의 말에 마광숙은 코웃음을 칠 뻔했습니다. 묘한 인연이라뇨? 이건 그냥 술도가 빚 때문에 엮인 채권자랑 빚쟁이 조합에 빚쟁이가 빚 해결하려고 채권자한테 잘 보이려다 얼떨결에 정들어버린 케이스 아닌가요? 거기에 33의 형제들. 난리통까지 겪고 나니 이건 인연이 아니라 거의 극한 직업 수준이었습니다. 마광숙은 아이고 회장님, 차라리 술도가 빚 탕감해 주신다고 하면 더 감동적이겠어요. 괜히 이상한 소리 마시고요. 하고 외치고 싶었지만 마청수로서의 품위? 와 재벌 회장님께 대놓고 빚 얘기를 꺼낼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꾹 참았습니다. 그녀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속으로만 아이고 내 팔자야. 재벌 회장님이랑 앉아서 별 이상한 소리를 다 듣네. 내 인생 참 코미디다 코미디. 라며 자조했습니다. 문미순 사장님한테 가서 이 이야기하면 얼마나 웃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석 회장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품격 인연론은 이제 막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광숙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덧붙였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우린 인연의 끈으로 이어져 있었다 싶어요. 이 무슨 황당하고 스케일 큰 소리. 마광숙은 아이고 회장님, 그 인연의 끈이 술도가 빚이었나 봐요. 장수씨 돌아가시고 빚이 저한테 넘어오면서 회장님이랑 인연이 시작됐네. 하고 외치고 싶었지만 이번에도 겨우 참았습니다. 그녀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속으로만 이 양반이 드디어 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구나. 아무래도 안 되겠어. 당장 의사 불러야겠네. 라며 진지하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LX 호텔 의사 한결 군의관을 불러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한동석은 마광숙의 속마음은 아는지 모르는지 자신의 인연론에 심취한 듯 계속해서 아련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의 진지함과 그의 말의 허무맹랑함 사이에 간극이 만들어내는
코믹함이 술도가 마당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옆에서 이 대화를 엿듣던 오씨 형제들은 회장님 사고 후유증 심각하신가 보다. 우리 형수님한테 작업 걸려고 별소리를 다 하네. 저게 재벌 회장님들이 쓰는 작업 멘트인가? 메모해 둬야겠군 라며 각자의 뇌피셜 드라마와 연애 교과서를 업데이트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범수는 인연의 끈이란 비과학적이며 운명론적 오류에 기반한 발화. 회장님의 발화 패턴에서 관찰되는 비성적 경향을 분석하여 LX 호텔 경영에 미치는 영향 예측 필요성 대두라며 진지하게 분석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뇌피셜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마당에 앉아있는 마광숙과 한동석은 이미 묘한 인연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의 황당한 인연론은 마광숙에게는 웃음 코드였지만 그 속에는 왠지 모를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34회 일부는 이렇게 두 사람의 코믹한 인연론 대화와 그 밖에서 펼쳐지는 형제들의 코믹한 상상 그리고 마광숙의 이 상황 뭐지? 하는 당황스러움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행복하게 해줘야 할 숙제가 남아있어요라는 테마는 로맨스와 코믹함이 뒤섞인 채 두 사람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2부 황당한 인연론과 솔직한 팩트 폭격. 마광숙은 한동석 회장님의 기상천외 인연론에 더 이상 점잖게 대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의 대인배다운 면모와 욱하는 성격 그리고 지나칠 정도로 솔직함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반이 사람을 뭘로 보고 어디서 이상한 소리로 넘어가려고 해. 난 빚 때문에 개고생했는데 인연의 끈이라니. 기가 막혀서. 그녀는 참았던 돌직구를 시원하게 날렸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인연의 끈이라뇨. 그럼 제가 처음 회장님 뵀을 때 회장님이 저한테 빚갚아 라고 소리치신 것도 인연의 끈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LX 호텔에서 경비 불러서 저 쫓아내신 것도요. 제가 술도가 앞에서 밤새도록 기다려도 문전박대하신 것도요. 그건 그냥 회장님이 저한테 재수 없게 굴었던 거잖아요. 저는 그때 회장님 보고 아이고 저 양반 참 까칠하네. 재수 없어 죽겠네. 돈 많으면 다야.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게 무슨 인연의 끈이 보내는 시그널이에요. 드라마 대본에나 나올 법한 소리 마세요. 그녀는 참았던 팩트 폭격을 시원하게 날렸습니다. 그녀의 거침없는 말발은 고품격 이미지를 중시하는 한동석에게는 가히 핵폭탄급이었습니다. 마광숙의 거침없는 팩트 공격에 한동석은 당황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의 아련했던 표정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평소의 까칠함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아차 또 분위기 망쳤나? 내 고품격 인연론이 안 통하네. 그의 감상적인 인연론이 마광숙에게는 씨알도 안 먹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마광숙이라는 여자는 로맨틱한 허세가 통하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현실적이고 솔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강했습니다. 게다가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라 돌직구가 자동 발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광숙이라는 여자의 예측 불가능함과 솔직함에 이미 매료되어 있었고 그녀의 돌직구조차 그에게는 신선한 자극이자 매력이었습니다. 좋아 마광숙. 이 양반이 너의 대인배다운 면모와 욱하는 성격을 제대로 자극해주지. 그는 억울하다는 듯이 반박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죠 광숙씨. 그때는 제가 아직 광숙씨가 제 인연의 끈으로 엮인 사람인지 몰랐을 때고 빚 독촉이라는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랬던 거고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고요. 속으로는 왠지 모르게 계속 신경이 쓰이고 자꾸만 눈길이 갔단 말입니다. 혹시 이 여자 내 인연인가? 하는 느낌이 아주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왔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인연의 끈이 보내는 시그널이었죠. 제가 살면서 그런 느낌을 받은 건 광숙씨가 처음이었습니다. 믿어주세요 광숙씨. 그는 진지하면서도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의 진심 반 허세 반 섞인 모습에 마광숙은 결국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인연의 끈이 보내는 시그널이라니 혹시 내 인연인가? 하는 희미한 느낌이라니. 게다가 살면서 그런 느낌을 받은 건 자신이 처음이라고? 저 양반 정말 웃기지도 않아. 하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 속에서 장난기 뒤에 숨겨진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말이 황당무계하긴 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의 진심이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두 사람의 삶이 묘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의 말처럼 이 황당한 만남과 이 모든 소동이 단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묘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묘한 인연 이론과 팩트 폭격 속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까칠했던 재벌 회장과 용감무쌍한 마청수.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두 사람이 황당한 인연론과 거침없는 돌직구 속에서 서로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대화를 엿듣던 오씨 형제들은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오천수는 형수님이랑 회장님,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구나. 아무래도 두 분 다 정상은 아니신 것 같아. 저러다 술도가 망치는 거 아니야?
라며 진지하게 걱정했고 웅수는 역시 재벌들의 사랑은 스케일이 다르구만. 인연의 끈이 보내는 시그널이라니 당장 내 줌바 댄스 강의 때 써먹어야겠어. 회원님, 저를 보는 순간 운명의 줌바 끈이 느껴졌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줌바를 추시죠. 라며 메모를 했습니다. 지옥분 원장님한테 가서 자랑할 생각에 벌써부터 어깨춤을 췄습니다. 오범수는 이들의 발화 패턴에서 관찰되는 비성적 상호작용이 가족관계 및 술도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추가 데이터 수집 필요, 특히 인연의 끈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 검토 요망이라며 분석에 열을 올렸고, 오강수는 그저 형들의 말과 두 사람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형수님이랑 회장님이 웃으시니 좋은 건가 보다 라며 순수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뇌피셜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술도가 마당에서 마광숙과 한동석은 이미 묘한 인연이라는 새로운 이름 아래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의 코믹하고 스케일 큰 인연론은 마광숙의 마음을 조금 더 열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끌리는 이유를 운명이라는 신비로운 이름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행복 숙제를 함께 풀어나가라는 운명의 시그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34회 2부는 두 사람이 묘한 인연이라는 단어를 통해 서로에게 더욱 깊이 연결되고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변화를 코믹하면서도 감성적으로 그려낼 것입니다. 운명은 때로는 황당한 모습으로 찾아오지만 그 안에는 진실된 마음이 담겨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들의 티키타카는 계속되었고 술도가 마당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형제들은 알 수 없는 두 사람의 관계에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마광숙의 얼굴에서 오랜만에 진심 어린 웃음을 보며 조금은 안심했습니다. 그들의 복잡한 관계는 이제 묘한 인연이라는 코믹한 베일 아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제3부 1년의 진심 함께할 행복 숙제. 한동석은 마광숙과 함께 묘한 인연론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황당했지만 그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웃음 뒤에 진지함을 담아 다시 말했습니다. 사실 광숙 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왠지 모르게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까칠하게 대하면서도 뒤돌아서면 자꾸만 생각이 나고 뭘 하는지 궁금하고 혹시 힘든 일은 없는지 걱정되고, 그래서 제가 술도가 문제도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인연의 끈이 저를 자꾸 끌어당겼던 거죠. 그는 광숙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광숙 씨를 지켜본 게 어쩌면 1년 가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티는 안 냈지만 광숙 씨가 술도가 살리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제가 도울 일은 없을까? 혹시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는 건 아닐까? 매일매일 몰래 광숙 씨 곁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광숙 씨는 눈치도 못 채셨죠. 그는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했습니다. 마광숙은 그의 이야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1년이라뇨? 자신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이 참, 이 양반 사람 속도 모르고. 그때 좀 일찍 나서 주시지. 그럼 제가 그렇게 개고생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빚 때문에 밤새도록 울고불고하고 채권자들한테 시달리고 형제들 뒷바라지 하느라 내 몸 하나 건사할 틈도 없었는데 1년 동안 뭘 하셨대요? 싶어 어이가 없었지만 동시에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을 멀리서나마 지켜봐주고 걱정해 주었다는 사실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고군분투와 외로움을 누군가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걱정해 주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황당한 인연론 속에 숨겨진 진심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광숙은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그런 말씀은 또 처음 듣네요. 1년이나 저를 지켜보셨다니 제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냥 빚 갚으라고 쫓아다닌 것밖에 없는데. 그녀는 쑥스러웠지만 그의 진심이 느껴져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한동석은 그런 광숙의 반응에 즐거워하며 계속해서 자신의 1년 기다림 스토리를 풀어냈습니다. 대단하고 말고요. 마광숙이라는 여자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남편을 잃고 오합지졸 시동생들 넷에 비투성이 술도가까지 그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쓰러지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왔잖아요. 명랑하고 쾌활하고 때로는 육두문자까지 날리면서 용감무쌍하게 모든 어려움에 맞서는 모습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명품만 밝히고 아름답지 못한 것을 혐오하던 제가 마광숙이라는 진짜 명품을 운명적인 인연의 끈 덕분에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켜보며 비로소 알아보게 된 거죠.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마광숙을 칭찬했습니다. 그녀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알아봐주는 그의 진심에 광숙은 또다시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칭찬이 쑥스러웠지만 그의 진심이 느껴져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생 천둥 벌거숭이 선머슴 같다는 엄마의 지적만 들어왔는데 재벌 회장님에게 진짜 명품이라는 칭찬을 듣다니. 그래서 광숙 씨를 보면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 고민하고 지켜보고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줘야겠구나. 마광숙이라는 여자가 짊어진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고 다시 환하게 웃을 수 있게 해줘야겠구나. 그게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발견한 저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운명의 끈이 이끌어준 저의 행복 숙제 말입니다. 동석은 광숙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과 함께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해줘야 할 숙제가 남아 있어요. 예고편의 그 대사가 다시 한번 두 사람 사이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석은 그것이 마광숙을 향한 자신의 숙제라고 말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를 지켜보며 발견한 그의 숙제. 마광숙은 남편 장수가 자신에게 남긴 살아남은 가족들의 행복이라는 숙제와 한동석이 자신에게 발견한 마광숙의 행복이라는 숙제가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살아남은 가족 모두의 행복.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 숙제였습니다. 이 묘한 인연은 어쩌면 서로의 행복 숙제를 함께 풀어나가라는 운명의 시그널이었습니다. 광숙은 동석의 진심 어린 고백과 그의 숙제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네, 회장님, 우리 행복 숙제 함께 열심히 해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앞으로 닥쳐올 어떤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가겠다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광숙의 결심에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묘한 인연을 믿고 함께 행복 숙제를 해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비록 시작은 비톡촉이었고 과정은 코믹했지만 그 끝에는 진심과 함께 할 미래가 있었습니다. 34회 3부는 한동석이 마광숙을 1년 동안 지켜보며 행복 숙제를 발견하게 된 과정을 코믹하면서도 감성적으로 풀어나가고 두 사람이 함께 미래를 약속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묘한 인연으로 엮인 두 사람이 행복 숙제라는 이름 아래 새로운 가족의 서사를 써내려갈 것임을 예감하게 하는 감동적이면서도 유쾌한 결말입니다. 술도가 마당에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가 이제 독수리 오영재와 새로운 가족의 행복 숙제라는 이름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기억될 것임을 예감하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